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종이 지금 3억대 초반 25평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는 지역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다른 지역들의 집값이 올라가 있고 쉽게 말해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청라의 투자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번에 그 김선미님이 선택하셨던 그 영종이라고 하는 지역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원님이 영종의 숫자인을 갖다 한양 숫자인을 갖다가 선택하셨던 이유는 일단은 갖고 있는 자금이 적었기 때문에요. 쉽게 말해서 뭐 복비라던가 세금이라든가 뭐 이사 비용 이런 걸 다 포함해도 가용 자원 그 자산이 1억 5천 미만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선택지들이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종이 지금 3억대 초반 25평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는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지역에 문제가 있거나 사실은 지역에 문제가 좀 있죠. 그거 갖다 좀 몇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작년 뭐 여러분 다 지금 겪고 있지만 단기적인 이유로는 이제 코로나를 들 수가 있어요. 사실 영종이라는 지역이 뭐 국제 신도시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인천공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에 의해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산업이 항공, 여행 산업이죠. 영종은 그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2014년 이후로 계속 조금씩 상승하다가 특히나 작년 많이 상승할 때 영종은 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 이제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퇴직을 갖다가 하게 되거나 뭐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영종에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 이건 약간 중기적인 요인인데요. 사실 영종국제신도시가 만들어진 건 최근이 아니에요. 한 10여 년 됐는데 사실 영종도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분양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막 2차 분양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신도시로서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신도시로서의 어떤 모습을 다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죠. 즉 살기 불편해요. 생각보다. 그 점이 역시나 영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된 두 번째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인천 전체적인 측면도 있기는 한데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유입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번 회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급이 그래도 많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 인천의 국제도시만 3개잖아요. 근데 그 국제도시들 이외에도 송도, 청라, 영종 이외에도 검단이라든가 다양한 입주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오르지 않은 이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종 집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님한테 이걸 권해드렸는데 문제는 그거죠. 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들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집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산 증식 수단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놨는데 이게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한다거나 혹은 거꾸로 이제 내려간다거나 이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또 하나 고려했던 건 이 투자 가치죠. 영종이 지금 현재는 저평가돼 있는데 과연 이게 상승 여력이 있느냐 이걸 평가해서 회원님한테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선택을 하시게 된 건데 그 얘기는 이제 영종이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근데 그 얘기는 지금까지 저평가 받았던 원인 좀 전에 말씀드린 걸 갖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단기적인 요인입니다. 아까 말했던 단기적인 원인이 있었죠. 저평가된 코로나. 그 코로나가 바로 단기적으로 영종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벌써 1년 8개월이 됐고요.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현재 기준 봤을 때 백신 접종이 1차의 경우는 50%를 넘어섰고 2차도 20%를 넘어섰어요. 결국 이 얘기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영원히 코로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행업계라든가 아니면 물류라든가 아니면 항공업계 이런 쪽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직간접적으로 영종국제신도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1년 안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중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종신도시 자체의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막 전체 3차까지 분양 중에서 2차가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지 않았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영종신도시 가보시면 주변에 이제 상업지구들이 있어요. 어느 그 신도시나 중심상업지구라든가 근린지구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가보시면 막 공사 중인 건물들이 보일 거예요. 이유는 당연한 게 이제 입주들이 어느 정도 돼가기 시작하니까 2차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혹은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영종 신도시에서 어떤 생활 편의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교통도 문제가 되는데 제3연륙교라고 그러고 뭐 명칭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합니다. 영종도와 이제 연결을 시키는 다리가 놓여져요. 예정은 2025년 말로 돼 있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 뭐 건설이 조금씩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2026년 정도, 향후 약 이제 한 4년에서 5년 뒤에는 그 연립교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국제 신도시만 영종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청라라든가 이런 지역과 직접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청라라든가 다른 지역과의 영종의 어떤 가격 갭, 이게 메꿔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기적인 어떤 영종의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보태서 상업지구라든가 아니면 근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이 될 거라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살기 편해지면 집값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한 향후 5년 정도 안에 점점 갖춰질 거라는 거. 요게 두 번째 중기적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건데 사실 뭐 부동산의 장기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호재가 없어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10년 지나면 10년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게 아파트 가격입니다. 사실 영종은 뭐 이런 걸 하나 볼 수는 있어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종국제신도시가 만들어진 이유가 인천국제공항 때문이잖아요. 뭐 미래에 대해서 누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인천공항이 지방공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항이고 뭐 동아시아 허브공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의미에서 첫째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극복, 두 번째로는 편의시설이라든가 교통, 특히나 연륙교 개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뭐 부동산 언제나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사실 영종 지역도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이 오르는데 영종이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안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뭐 직접 이런 데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이버라든가 부동산 통계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통계를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청라죠. 청라. 같은 인천에 있는 국제 신도시 중에 하나고 청라의 같은 아파트대 가격, 즉 이번에 저희 회원님이 구입하신 게 한양 수자인인데 이걸 갖다가 6월 달에 이제 3억 2,500에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25평 기준, 25평, 26평 기준으로 청라는 지금 시세가 거의 6억에서 7억, 뭐 많은 거는 8억까지 가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2배에서 2배, 2.5배, 2배 반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연륙교 건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건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역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갭 차이가 메꿔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대략 청라의 지금 7, 80% 수준까지만 가준다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은행에 넣어도 2%인데, 연 2%인데, 그러면 상당히 높은 투자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에 뭐 30대 중반이고 첫 주택 구입했잖아요. 사실 본인 돈 갖고 지금 이제 집을 갖다 그대로 구입하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갭 투자, 요거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이걸 구입해 놓느냐면, 만약 이걸 안 구입해 놓고 몇 년을 더 기다렸다가는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일종의 안전판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지금 집을 구입해놓고 비록 갭투자를 구입해놓고 추후에 자금을 모아서 전세 자금을 마련하면 지금의 세입자를 갖다 내보내고 혹은 대출을 전환시키는 걸 통해서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구입해서 이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영주를 권해드린 거고 25평으로 그런 아파트가 3억대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느라 많이 힘들었고요. 나름대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족 비슷한 건데요. 저희 촬영하시는 PD님께서 방금 이제 저한테 질문을 던지신 게 저희 지난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카페 게시판이라든가 유튜브 게시판에서 이런 논쟁보다 이제 논란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을 구매하는 게 너무 늦지 않은 거냐, 늦은 거다, 아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저의 견해를 방금 이제 물어보셔서 어디까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2년 뒤에 이게 집값이 2억으로 떠들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동산 폭락이 정책이 한 번 있었고 급락이 2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5천원 샀거든요. 근데 그게 98년, 99년 되면서
다시 원래 가격 7천 8천 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좋아요, 구독은 저희가 이런 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